안녕하세요, 홍해걸입니다. 국립암센터 20주년을 기념한 비욘디와의 콜라보 방송. 오늘은 아주 익숙한 분 나오셨죠. 비욘디에 직접 출연하고 계시는 비욘디 스타의사기도 하시네요. 아, 스타였습니까 지금? 그럼요. 네, 우리 명승권 선생님 나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주제 먹는 거예요. 먹는 암 거. 환자들 먹는 거. 네. 암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걸. 음. 뭘 먹어야 돼, 뭘 먹지 말아야 해. 말씀해 주세요. 결론적으로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겁니다. 아, 뭐예요? 근데 실제 너무 허탈한데요. 네. 세계 암 연구기금 그리고 미국 암 연구소 여기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암 예방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 한 10개 정도 권고안이 있는데 일단 표준 체중을 유지하라,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, 과일, 채소, 전곡류, 대표적인 게 현미 같은 경우도 있죠. 비타민 C, 비타민 E, 베타 카로틴, 카테킨.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콩 좋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? 뭐 유방암 예방할 수 있다고. 너무 잘하는 내용들이에요.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? 5 a day라는 캠페인이 있거든요. 하루에 5가지. 이게 뭐냐면 이 5가지가 중의적인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하나는 5종류의 색깔을 가진 과일과 채소. 그러니까 골고루 다양하게 먹으라는 거예요. 색깔이 색깔. 5가지. 그게 왜 색깔이 중요하냐면 이 색깔이라는 게 색소 아닙니까? 각자 다른 색깔의 색소는 다른 종류의 항산화제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골고루 먹으라는 의미고요. 또 하나는 5는 5 servings라고 해요. 이걸 갖다가 5접시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되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실험을 해보니까 우유컵 있잖아요, 맥주컵. 여기에 반 정도에 해당하는 게 1서빙이에요. 5 servings가 되면 2잔 반이면 돼요. 근데 이 2잔 반에 해당하는 게 과일 채소 양으로 건조했을 때 그게 400g이라고 합니다. 400g. 건조했을 때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 400g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냐?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약 500g 이상 먹는 걸로 돼 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. 그래요? 왜 그러냐면 과일은 많이는 좀 안 먹는데 채소 위주의 식단 아닙니까? 매 끼니마다 채소들이 있으니까 실제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나라가 150에서 200g을 더 먹고 있는 거로 조사 결과 김치 나와요. 때문에 그런가? 맞습니다. 김치, 뭐 시금치 이런 채소들. 그래서 단조로움이 좀 있어요. 색깔이 단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하면서 양은 그렇게 많이는 안 늘려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고기류 얘기했죠. 네. 적색류. 음. 우리가 보통 적색류 하면 영어로 레드밋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왜 적색육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. 그 빨간 헤모글로빈 뭐 그거. 아, 얘기하는 맞습니다. 피가 색깔이 빨간 이유는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렇잖아요. 거예요? 근데 이 헤모글로빈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고기 안에 미오글로빈이라는 게 들었어요. 마이오글로빈. 이 미오글로빈 안에 성분의 철을 함유하고 있는 이게 바로 색소가 그 붉은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적색육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고기, 양고기 이런 류들은 미오글로빈이 풍부하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죠. 흰색육, 화이트밋이라는 게 또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우리 PD님 뭐가 생각납니까? 갑자기 졸다가 아, 맞습니다. 생선. 피쉬. 네. 화이트밋이라고 그러죠. 생선은요 같은 근육 프로틴인데도 그 근육에 미오글로빈 성분이 없거나 극히 적습니다. 그러면 왜 이게 색깔이 중요하냐? 연구를 해보니까 붉은색 고기, 적색육 이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대장암의 발생이 확실히 높아진다.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6년인가 적색육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했죠. 글쎄.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가공육들 있잖아요. 햄, 소시지, 베이컨 같은 경우 발암 가능 물질이 아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어요. 그래서 적색육이나 가공육들을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제한하라. 그럼 뭐 얼마나 먹으면 되겠냐? 대개 나라에서는 하루에 약 70g 정도 이하까지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64g 정도 먹는 거로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런데 아까 그 흰살 고기 네. 거기에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어디 들어가요?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네요. 그래요? 네. 사실 닭고기 같은 경우는 네. 믹스트 밋입니다. 믹스트. 왜냐면 다리 같은 경우는 약간 적색육에 가까워요. 오. 오랫동안 서 있기 때문에 약간 다리. 붉어요. 다리는. 그리고 이 가슴 쪽은 약간 화이트밋, 흰색 육에 좀 가까이 있습니다. 야, 그러면은 뭐 암 관련해서는
그러면 닭의 경우에는 가슴살이 다리살보다는 조금 도움된다.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네. 정말 다행히도 닭고기는 암의 위험성을 그렇게 많이 안 높이는 거로 기존에 나와 있었어요. 확실한 거는 소고기나 양고기, 돼지고기와 같은 레드밋 쪽은 오히려 높이고, 그다음에 화이트밋, 생선은요 대장암의 발생을 높이지 않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. 오히려 생선류는 잘 아시는 대로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도 좀 낮추는 거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. 같은 고기라도 색깔 차이 때문에 이게 암의 위험성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최근에 그 인공감미료와 간암에 대해서 이게 네. 굉장히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슈가 됐어요. 인공감미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? 사카린 있고, 그다음에 아스파탐, 뭐 이런 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? 이게 설탕보다는 단맛이 막 200배에서 몇천 배까지, 몇만 배까지 강한데 칼로리는 적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거든요. 드링크제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메타 분석을 해봤는데 흥미로운 건요. 인공감미료가 많이 함유된 그 소프트 드링크, 청량음료를 많이 마시나 안 마시나 대부분의 위장간암의 발생은 관련이 없는 거로 나왔어요. 그 가끔 그런 것도 나와 있죠. 희한하게 관련이 없어요. 그런데 딱 유일하게 제가 해보니까 간암의 경우는 조금 높이는 거로 나옵니다. 그 이유를 봤더니 아스파탐이라는 감미료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대사가 돼서 메탄올 성분을 내고요. 이 메탄올이 또 대사가 돼서 포르말데하이드, 즉 발암물질로 변하거든요. 특히 이게 간암 유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런데 이 제 메타 분석도요. 3건의 논문만 종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. 어렵네. 아직은 오히려 어렵습니다. 그러면 인공감미료는 간암 빼고는 괜찮다. 예, 지금 현재 제 연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술 제한하는 게 있죠. 술도 음식의 종류라고 봤을 때 술. 네. 예, 사실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한 7,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술은 많이만 먹지만 않으면 된다. 오히려 남자는 조금 마시는 건 좋다 이렇게. 그렇죠. 남자는 뭐 2잔, 여자는 1잔까지 실제 암 예방 수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. 근데 한 6년 전인가 유럽 암 예방 수칙이 바뀌면서 암 예방을 목적으로는 술은 가능하면 1잔도 먹지 말라고 강화가 됐습니다. 아이고. 그 이유는 적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암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거죠. 대표적인 게 바로 유방암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이 술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술을 많이 먹게 되면요, 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더 자극하게 돼갖고 알코올 성분이 그러면 유방 조직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암의 유발의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해서 실제 아주 적은 양 하루에 1잔 내외 정도만 먹어도 암의 발생이 특히 유방암 발생이 높아진다. 이런 것들 때문에 술은 가능하면 암 예방 목적으로 제한하는 게. 그리고 또 하나는 네. 우리 그 홍열 박사님, 여혜수도 박사님이 조금 안 좋아할 내용이긴 하지만 네. 그 암 예방 공고안에 마지막에 이게 써 있어요. 네. 암 예방 목적으로 보충제는 먹지 말라, 피하라. 네. 특히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험성 높일 수 있다. 네.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많이 베타카로틴이 빠지고 있는 분위기죠. 네. 종합영양제에서. 요즘은 다 빼고 있죠. 네네. 담배 피는 사람에게 높게 나온다. 특히 흡연자에서 네. 베타카로틴이 높다는 게 그게 임상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네. 특히 일반인보다는 흡연자에서는 오히려 폐암 예방하려고 베타카로틴 절대 복용하지 말고요.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들이 있거든요. 시금치, 당근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진짜 궁금한 거. 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타민 항산화 작용이 네. 있고 뭐 생선에도 좋은 기능이 있고. 근데 그 성분을 영양제로 만들어서 먹으면 왜 효과가 없거나 그렇다는 거죠?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 논란이 많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 음식으로 먹었을 때는 그 음식 안에 각종 다양한 항산화제와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컨비네이션, 종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건데 그것을 딱 따로 떼어놓고 한두 가지 몇 가지만 먹었을 때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요, 외부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활성산소가 작동을 해갖고 세균이나 다른 이물질을 죽여버려요. 그러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죠, 활성산소란 게. 이런 상황에서 항산화제를 우리가 약의 형태로 고농도로 오랫동안 먹는다면 활성산소가 오히려 씨가 말라버립니다.
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네.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이 나오고 있죠. 하지만 네. 아직까지도 확실하게는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네. 미국 암협회 American Cancer Society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. 네. 서플리먼트 영양 성분 그 보충제가 과연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냐라는 섹션이 있습니다. 그 섹션에 뭐라고 나왔냐면요. 암을 진단받은 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 항산화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하면 안 된다. 오히려 이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을 쨘 때 활성산소와 같은 산화작용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데 네. 오히려 항산화제를 내가 복충을 하게 되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. 이게 문장이 써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음식으로 다양한 비타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거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 명 박사님의 네. 이제 생각이시고. 제가 근데 알겠습니다. 제 생각만 네.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논문 최근에 발표했잖아요. 뽕 선생님의 네.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이 어쨌거나 네, 오늘 결론은 음식과 관련된 거, 네, 네. 그다음에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는다. 네. 네,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. 네, 다르고. 근데 외래를 보잖아요. 네, 가정의학과. 지금 이제 또 외래 보러 가야 됩니다. 암 환자들도 이렇게 많이 올 거 네,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근데 한번 이렇게 메타 분석만 하지 마시고. 네, 네. 그럼 어떤 분석을 하죠? 그러니까 그 종합 비타민제를 네. 좀 드셔보세요. 한번 해봐요. 아, 왜 갑자기요? 왜냐하면 환자들이 그걸 먹고 네. 아주 굿 센세이션을 느끼고 내가 네. 좋아졌어요. 상태가 네. 훨씬 기분이 좋아요. 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있죠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중시해야죠. 해석하냐면 그게 그냥 위약이다. 그렇죠.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. 100%다 위약이다. 100%라고 말하기 어렵고요. 그러니까 한 80%. 그러니까 메타 분석 이외에 그리고 나머지 20%는 우연. 우연이라 하더라도 채소 과일을 다 먹지 못하고 그게 돈도 들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일단 근데 먹고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충분하거든요. 더 많이 이미 먹을 필요 지금도 없고요. 많다. 근데 대신에 다 종류만 다양하게 살짝 바꾸면 된다. 배추만 일단- 맨날 먹지 말고 가끔 시금치도 먹어주고. 알겠습니다. 그렇죠? 네. 아유 오늘도 또 이 끝에 또 약간의 그 옥신각신이 있었네요. 네, 아무튼 우리 명승건 박사님의 네. 의견을 존중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하고 또 네. 멋진 대학원장으로 모습 네.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